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6년 새해 들어와서 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저네요.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또 헌법재판소 파면, 그리고 22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관세협정, 또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청와대 다시 이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경랑과 회오리, 그리고 또 좋은 결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민생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수출이 역사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환율 문제가 1,400원대 중반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상적 체제로 다시 회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중 관계의 저는 정상적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한중 관계의 악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중 관계의 악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게 됐죠.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중 간의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교류, 그리고 관광 교류가 정말 실패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심한 폄훼, 이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교포들, 그리고 대기업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고, 그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많은 기반들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북경에서 20년 이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 북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누님과 매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대중국 정책, 잘못된 중국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중국 정책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안정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것의 후속 조치로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국빈 방문이 있게 됩니다. 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제들과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정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바로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를 도와서 협력해서 한중관계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정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벽두부터 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문을 읽음으로써,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메시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반도 평화체제 원년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대통령 국빈 방중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민생기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대한 기회입니다.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2026년 동북아 평화 질서를 다시 설계할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 외교는 사실상 탈중국 정책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해 외교에 가까운 정책 결과로 그간 한중 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실익과 국익의 문제입니다. 정치 체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공급망, 산업, 문화, 관광 전반에서 한국 경제와 깊이 연결된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AI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적인 AI 제조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함께할 일도 많은 이웃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정치 안보 관리에 힘쓰는 대신 중국과의 갈등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소홀히 하고 남 탓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선 사실상 한한령에 가까운 분위기가 생겨나 우리 가수가 공연할 수도 없었고 게임도 서비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는 한국 기업과 문화산업 전반에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큰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 성과 중 하나는 명시적인 한한령 해제와 함께 민간 교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다시는 경제와 민생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원칙과 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의 본질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경제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입니다. 투자 공급망, 기술 협력, 인적 교류가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방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경제는 보호된다라는 신뢰 복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 정상화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로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압박과 고립 정책만으로 북한은 붕괴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의 반복은 긴장만 키웠을 뿐 평화도 비핵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햇볕 정책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북한의 금융과 경제 제재 등을 완화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적 상호 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훨씬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요한 과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입니다.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중 두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 북미 대화 재개라는 어젠다를 논의하도록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2026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북미 대화 재개, 남북 대화 복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선 평화적 관계 수립, 이 모든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통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는 전쟁 없는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의 결단과 외교의 용기입니다. 국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과거를 되돌리는 회담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회담이어야 합니다. 대결이 아니라 관리로, 고립이 아니라 대화로, 불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협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 한중관계의 아름다운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